안녕하세요. 명코치의 공감 인사이트. 오늘은 예고했던 것처럼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우울한가? 나는 무기력한가?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자유롭지 못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어떤 사회적 성과나 또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여전히 나이와 그 어떤 것들과 무관하게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라는 말로 자신의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늘 어떤 무기력감의 수준을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우울감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인간이고 또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탐구의 과정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무기력한가? 왜 우리는 우울감에 빠질까?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유튜브나 여러 자료를 찾아봤을 때 수많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대해서. 그 자료들에서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무기력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의 기술을 알려주곤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세세한 기술들을 알려주기도 하던데요. 제가 나눌 이야기는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원리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헤르만 헤세 작품인 데미안에 나온 글귀를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이 주제의 포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해내는 누군가가 살고 있어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에서 깨어나지 못한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라는 셀프가 에고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에고는 늘 두려움과 그리고 욕망에 또 결핍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에고는 늘 두렵고 결핍감을 느낄까? 라고 했을 때 그 에고는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개념적으로 규범화시키면서 고정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고정시켜버리죠. 그래서 이게 고정된 의식으로 자기에게 숨어있는 게 바로 자의식이라는 거고 이 자의식은 대부분 에고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에고의 특징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우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그 에고의 결핍을 늘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고는 그 결핍감으로 먹고 삽니다. 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결핍감이 있을 때 에고가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너는 이런 존재여야 돼. 넌 사랑받아야 돼. 더 사랑받아야 돼. 더 인정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해지면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 에고를 내가 나를 위한 어떤 연민이고 진짜 나를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결핍감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기 존중과는 거리가 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에고가 자의식으로 고착돼 버리면 더 이상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성장하거나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공감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인데요.
공감은 대상이 있는 거죠. 물론 자기 공감도 있겠지만 누군가 타인을 공감함으로 인해서 그 타인이 자기를 객관화시켜 줄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내 자의식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 에고가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공감은 매우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의식의 과잉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부모가 되면 자기 자녀에게도 이런 과잉된 자의식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넌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돼.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만이 인정받아. 이러이러한 사람만이 사랑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만 돼. 라는 것을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자아나 자의식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늘 살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늘 괴로운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남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어떻게 봅니까? 우리 인간은 늘 해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해석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지고 나를 살려고 했을 때는 언제나 거기에 만족스러운 내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와 오늘 그 영화 또 한 편을 같이 소개를 할 건데요. 툴리라는 영화입니다. 툴리는 야간 보모로 어느 그 영화에서 찾아오는 그 보모의 이름입니다. 샤를리즈 테론이라는 여주인공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매드맥스 영화 저도 1편, 2편 다 봤는데 그 매드맥스에서 퓨리오사 역할을 맡은 인물이기도 하죠.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 역할을 위해서 22kg을 찌운 아주 대단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배우가 저토록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영화의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그 샤를리즈 테론이라는 여배우에 흠뻑 빠져서 그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툴리라는 영화의 라이트맥 감독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샤를리즈 테론은 정말 용감한 여인이다. 그 이유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는데 용감하게 그 역할을 다 해낸다는 거예요. 절대 관객하고의 타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관객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여배우로서 옳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여배우로서의 생명력은 끝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관객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샤를리즈 테론이 정말 그 자기의 몸매를 온전하게 다 드러내면서 새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이 영화의 스토리에서는 정말 독박 육아를 경험하면서 그 우울증을 겪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간 보모인 툴리가 결과적으로 잊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이제 반전이 있는데 그거는 스포의 위험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번 꼭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독박 육아로 또 지금 아이를 키우느라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잊혀진 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툴리가 이 주인공을 찾아오면서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엄마를 돌봐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아기를 돌봐주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 툴리가 그 아기가 엄마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만으로도 굉장한 위안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를리즈 테론은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매 순간이 아름다운 일이다. 물론 매 순간이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 안에 우리는 매 순간 나를 잃고 또 내가 사라지는 또 나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고통이 따르죠.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 아름답고 축복받은 일이지만 그 매 순간이 우리가 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죠. 우리는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우울감도 겪고 무기력도 겪는 거죠. 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매우 아름다운 감정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 자기 연민이고 자기 위안이고 자기 존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존중으로 인한 성장을 기원합니다.